안녕하세요. 공대생 여러분들의 취업 준비를 도와주는 취업 판다입니다. 저는 인턴 준비부터 시작해서 취직 그리고 이직도 했었기 때문에 취업 준비를 비교적 오래 한 편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제가 고민했던 부분과 노하우 등을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이 취업 판다라는 컨텐츠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저 자식은 어떤 회사에 합격했었나 라는 궁금증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취업 판다의 프로필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취업 판단은 2010년에 수도권 4년제 전자전기공학부를 입학했고요. 우리 산업의 시발점인 전기를 한번 공부해보고 싶었습니다. 라기보다는 그냥 아빠가 찍어주는 대로 갔습니다. 대학 생활에 흥미를 잘 못 느껴서 빠른 취직을 다짐했고요. 그래서 3학년 때부터 취직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취직 준비를 열심히 한 덕분에 대기업에서 인턴도 하고 발전 공기업이나 대기업 건설사 등 여러 곳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공기업과 대기업에 합격한 경험이 있고 취직 준비를 할 때 힘들어했던 부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전자전기공학이나 기계공학을 전공한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공대생 여러분들이 목표로 잡을 만한 대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로축에는 한국의 주요 산업 분야, 가로축에는 대기업 그룹이 적혀져 있죠. 예를 들어 삼성그룹에 컴퓨터나 냉장고를 만드는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있듯이 LG그룹에도 컴퓨터나 냉장고를 만드는 LG전자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또한 삼성그룹에 건설을 담당하는 삼성물산이라는 회사가 있듯이 현대자동차 그룹에도 건설을 담당하는 현대건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 대기업 그룹별로 비슷한 일을 하는 회사들이 꼭 있습니다. 취직 준비를 처음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이 개별 회사가 아니라 바로 세로축의 산업군입니다. 나무 같은 개별 회사를 보지 말고 숲인 산업군을 보라는 뜻인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같은 산업군에 있는 회사는 한꺼번에 같이 준비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서류 전형이나 면접을 준비할 때 그 회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데 같은 산업군에 있다면 회사들의 특징이나 장단점이 서로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회사를 잘 준비해두면 같은 산업군의 다른 회사도 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배를 만들고 싶어서 조선업을 선택했다고 가정해볼까요? 그럼 자기소개서에 현대중공업은 컨테이너선 제조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이며 무역량 증가에 따라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대중공업에 입사하여 전장 설계를 담당하고 싶고 현대중공업의 조선 품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겠죠. 여기서 현대중공업을 삼성중공업이라 바꾸면 자기소개서가 거진다 써집니다. 물론 회사마다 미묘하게 다른 점이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산업군의 대표적인 회사에 대해 한번 깊게 공부하고 자기소개서를 써두면 그 산업군의 다른 회사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절약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디스플레이 산업을 고른다면 지원할 수 있는 회사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도합 두 곳이 되겠죠. 하지만 석유화학 업종을 고른다면 지원할 수 있는 회사는 SK이노베이션, 현대오일뱅크, LG화학, GS칼텍스 총 4곳 이상으로 훨씬 더 많습니다. 같은 노력을 투입했을 때 디스플레이 산업보다는 석유화학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더 많은 회사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시간이 많으시면 다 하시면 되고 저도 이것을 추천드리고 결국엔 다 쓰시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으시다면 많은 대기업 건설사가 포함되어 있는 산업군을 고르는 것도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대생 여러분들이 갈만한 공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이 굴러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전기, 수도, 열, 항만, 철도 등의 인프라를 모두 공기업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인프라는 만약 사기업에서 관리하게 된다면 경제 논리에 따라 이익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사기업들이 수익을 내야 하니까 전기세, 수도세, 지하철 요금 등을 과하게 올리면 서민들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몇몇 회사한테 이러한 인프라를 독점할 권리를 주었고 대신 정부의 통제하에 있게 만든 것이 그러니까 요금 올릴 땐 정부의 허락을 받도록 만든 것이 바로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우리가 자주 들어봤던 공기업이 눈에 보이죠? 특히 발전공기업은 설명드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발전공기업에 대해 자세하게 풀어볼 예정이고요. 여기까지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산업군, 즉 숲을 봐라 였습니다. 이젠 그 나무들, 회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대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산업의 시작은 건설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사회가 돌아가려면 전기가 필요하겠죠? 그럼 한국수력 원자력 같은 발전사들이 건설사에게 돈을 주고 발전소를 지어달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바로 하도급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도급은 돈을 줘서 전문 업체에 그 일을 맡긴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발전소를 지을 때 필요한 것들이 발전기, 모터, 탱크, 그리고 노동력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건설사 직원이 직접 만드는 게 아닙니다. 건설사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그 일을 대신해줄 전문적인 회사를 찾아야 하는데 이러한 회사를 협력업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건설사는 이 협력업체한테 돈을 줄 테니까 필요한 것들을 가져와서 설치하라고 시킵니다. 예를 들어 미쓰비시 중공업은 발전기를 가져올 것이고 현대중공업은 모터를 가져오고 효성업은 변압기를 가져와서 설치를 합니다. 그렇게 건설사가 수많은 협력업체를 관리하면서 발전소를 책임지고 다 짓게 됩니다. 처음에 발전사에서 건설사에게 100억 원을 주고 발전소를 지어달라고 했다면 건설사는 90억 원으로 협력업체에게 정산을 해주고 나머지 10억 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 발전소의 건설이 마무리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하도급의 개념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에서도 쓰이는 개념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전소가 지어졌으니까 이 발전소를 열심히 돌려서 전기를 보내야겠죠? 이 전기가 도착하는 곳이 바로 아파트와 공장입니다. 공장 먼저 볼게요. 이 공장에서는 반도체, 자동차, 전자제품, 석유화학 제품 등 많은 것을 만듭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어 볼게요. 자동차도 똑같이 현대자동차 직원이 자동차의 타이어부터 유리까지 다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도급을 사용하죠.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판을 벌려놓고 있으면 현대모비스가 와서 핸들, 브레이크, 에어백을 설치하고 현대트랜시스에서 엔진을 설치하고 현대제철에서 철판을 씌우고 그 이외에도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자기가 맡은 부품을 다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현대자동차 직원이 책임지고 자동차를 완성시킨 다음에 소비자에게 파는 것입니다. 전자제품도 똑같습니다. 삼성전자 가전사업부에서 핸드폰을 만든다고 하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서 반도체를 보내고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액정을 보내고 삼성 SDI에서 배터리를 보내면 삼성전자 가전사업부에서 책임지고 이 부품을 다 조립해서 소비자에게 파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가 도착하는 곳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아파트도 똑같이 하도급을 씁니다. 아파트 건설의 총책임자를 시행사라 하는데 청약에 당첨된 여러분들이 분양대금을 시행사에 입금하겠죠. 그럼 시행사는 건설사에게 돈을 주면서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합니다. 그럼 건설사는 설계도면을 그려주는 업체, 콘크리트를 부어주는 업체, 페인트를 칠해주는 업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업체 등 협력업체를 다 불러 모아서 뚝딱하고 아파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건설사의 브랜드를 아파트 위에다 찍습니다. 건설사가 삼성물산이면 레미안, GS건설이면 자이, 대우건설이면 푸르지오, 롯데건설이면 롯데캐슬, 대림산업이면 이 편한 세상이 되겠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었나요?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점. 첫째, 취업 판단은 믿을만한 조언가이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달라. 둘째, 회사보다는 산업을 봐라. 셋째, 우리나라의 산업은 하도급을 기반으로 진행된다. 넷째, 대기업에 들어가면 협력업체를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된다.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떤 회사가 있는지 알아보는 내용이었고요. 다음 영상에는 어떤 직장을 골라야 하는지 그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취업 판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